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개미술관 김현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만개에 있는 금계국들, 바람에 막 흔들리는 그런 숲풀들과 꽃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거를 이제 1호 캔버스에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비슷한 톤으로 가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꽃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빨간 장미나 노란 들국화나 이런 것들은 색깔이 되게 선명하고 진하니까 그 색을 찾아서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흰 꽃들 같은 경우에는 흰 색깔 꽃을 어떻게 그리냐, 하얀색을 칠해야 되냐 아니면 흰색을 비워놔야 되냐,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 방식으로 흰 꽃을, 살짝 피어있는 다량의 흰 꽃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지난번과 같이 지금 오늘 사용할 캔버스도 1호 캔버스고, 1호 캔버스 이제 사이즈가 22cm, 16cm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캔버스 제가 지금 두 개를 놔뒀는데, 하나는 이게 그냥 저희가 화왕이나 상점에서 바로 구매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캔버스 흰색 천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장에서 그 제소 처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저는 그림 그릴 때 이 위에 그림을 그리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좀 미묘하게 뭔가 색깔이 다르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건데, 흰색 캔버스는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밑작업을 이렇게 약간 살색 톤? 어쩔 때는 뭐 그거는 기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떨 때는 뭐 오렌지 색깔, 좀 화사한 색으로 일단 밑작업을 한번 해준 다음에 그 제소에다 아크릴 물감을 살짝 섞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이 밑바탕 색을 한번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 흰색 바탕에 그림을 그리는 건 되게 힘든 일이라고 배웠어서 항상 이렇게 밝은 톤으로 깔아준 다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제가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흰 꽃들이 만개에 있어요. 모든 꽃들이 다 피어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상태의 장면을 이 화면에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저는 저는 이런 끝이 평평하고 납작한 붓을, 이걸 이제 플랫 붓이라고 하는데 이 붓의 형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화홍 802 붓이에요. 14호짜리 붓인데, 이 화홍 802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서 이거를 다량으로 구매하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하고 흰색으로 나눌 것 같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저는 이 화면에서 초록 색깔 풀숲 바탕이랑 노란 꽃들을 구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이 풀잎들과 꽃을 구별해서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미디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사용하는 그 미디엄은 이게 르프랑 페인팅 미디엄이거든요. 이 미디엄을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윈저 앤 뉴턴에서 나오는 리퀸 미디엄인데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 500ml로 사서 사용을 하는데, 리퀸을 사용하면은 물감이 이제 되게 묽어지고, 그리고 마르는 속도도 되게 빨라져서 되게 유용하게 활용되는 미디엄이거든요. 지난번하고 똑같은 색이에요. 이렇게 섞어 놓은 이 색은 카드뮴 옐로우 라이트 색깔과 울트라마린 블루를 섞은 지금 녹색이거든요. 이 녹색을 여기에 덜어놨는데, 이 색을 리퀸을 살짝 섞을게요. 리퀸을 섞어서 배경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 저는 이런 풀 배경이 보여요.
이 캔버스 비율하고 지금 이 사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얘가 조금 긴 것 같긴 한데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서 뭘 더 이렇게 크롭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뒷배경을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제가 녹색을 이렇게 살짝 올리자마자 이 화면이 되게 밝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에 제가 탄 색이 젯소에 노란 색깔 살짝 썼고 노란색이랑 핑크색이 살짝 섞은 그 바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흰색에다 이 색을 올리면 이 분위기가 또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노란색이 아니라 연두색을 칠해줄게요. 그리고 연두색이 지금 여기 보시면 좀 많잖아요. 많은데 햇빛을 받는 부분이 이 위쪽 풀잎들이고 밑으로 갈수록 좀 수풀이 되게 짙어지고 진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똑같은 연두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연두에 좀 진한 색을 더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두색에 보라색하고 보라색 그 이집션 바이올렛이랑 카드뮴 옐로우 라이트를 섞어 놓은 이 지난번에 보여드린 똑같은 그 땅색, 땅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색깔들을 이 연두색에 살짝 섞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칠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꽃하고 풀하고 어떻게 구획을 나누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뒤에 바탕색이 되는 이 진한 부분들, 배경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꽃은 이쯤에 꽃은 어디에 있고 풀숲은 어디에 있고 이걸 지금 정리해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 진해지는 느낌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꽃잎을 하나하나 표현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풍경이나 자연 풍경, 뭐 꽃밭 풍경 이렇게 거대한 것들을 보면은 항상 어떤 일정한 흐름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이게 되게 멀리서 얘를 관찰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꽃인데 어떤 일정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포착을 하려고 항상 애를 쓰니까 여기에서도 꽃잎들이 이렇게 그냥 일렬로 약간 이렇게 휘어져서 쭉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꽃잎들을 이 흰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제 이 캔버스 화면, 이 조그만 화면에서 어디에 꽃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고 이거를 구획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나누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 되게 진한 부분 여기에 방금 칠한 색은 그 알리자린 크림슨 색깔의 테일로 그린을 섞은 제가 사용하는 블랙이거든요. 제가 쓰는 블랙은 이 알리자린 크림슨과 테일로 그린, 저는 이 두 가지를 섞은 걸로 검은색, 제일 진한 검은색을 제일 어둡고 제일 탁한 그 색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두운 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에도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보이고 여기에도 좀 더 어두운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이 밑에도 이 꽃잎 밑에도 마찬가지로 되게 어둡고 진한 부분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좀 전에 사용했던 이 흰색은 그냥 흰색 아니거든요.
흰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다양한 흰색의 톤을, 이거는 흰색에 노란색을 섞은 카드뮴 옐로우 라이트를 섞어 놓은 되게 연한 노란 흰색, 얘 같은 경우에는 이집션 바이올렛을 극소량 섞어 놓은 보랏빛이 나는 흰색, 얘는 알리자린 크림슨을 섞어 놓은 분홍빛이 나는 흰색이거든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많이 사용해서 흰색을 다양한 색깔로 나눠서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꽃잎을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꽃의 일정한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따라서 한번 그냥 흰색을 되게 무심하게 한번 콕 찍어 볼게요. 이 부분을 되게 세심하게 보려고 하면은 이 꽃잎 모양이 별 모양처럼, 불가사리 모양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되게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꽃은 그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그렇게 세심하고 이게 작은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전체 큰 틀을 놓치게 돼요. 그림은 항상 이 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안 중요한 부분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크게 보이는 게 이 하나의 꽃이라 하더라도 얘도 그냥 이 부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공평하게 사랑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다뤄야지 이제 그림이 이 틀 안에서 되게 조화롭게 완성이 되거든요. 지금 그리다가 저도 모르게 이 핑크빛 나는 흰색에 연두색을 이렇게 섞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금 부피감이 나오는 이런 색깔이 완성이 됐어요.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 색깔을 오염시키지 말고 섞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막 다 섞여서 엉망진창 될 때도 있고 되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떤 조화를 찾아가야 된다 하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일단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람마다 이 그리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마 흰 꽃을 그릴 때는 배경을 그리고 흰 부분을 아무것도 안 그리고 그냥 가만히 남겨두는 이런 색으로 남겨서 지우는 형태로 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형태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한 번쯤은 내가 항상 원하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식으로 그려보는 것도 저렇게도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뭐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오래 그리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특히 보고 배우는 거니까 저렇게도 그림을 그리는 거야? 라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마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 되게 세밀화를 그리는 분한테 그림을 배웠으면 저도 아마 지금도 그 비슷하게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방식을 벗어나기가 힘드니까. 근데 제가 배운 선생님은 그림을 이런 식으로 되게 그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식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하나하나 형태에 집중해서 흰꽃을 흰꽃처럼 그리고 장미를 장미 그 꽃 한 송이에 집중하고 배경은 그냥 흰색으로 남기는 그런 일러스트? 그런 형식의 그림보다는 그림은 이 화면 안에서 전체가 완성이 돼야 되니까 그 화면 전체를 똑같이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어느 한 곳 하나 이런 1cm, 1mm 안 중요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지금 한번 보실래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되게 우연히 알리자린을 살짝 섞은 색을 올렸는데 여기만 되게 튀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 명암이 바로 극대화 되거든요. 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색을 이렇게 사용해 주면은 진한 검정색을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빨간색이 들어간 건데 초록색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실 수 있거든요. 큰 틀을 전체적으로 쪼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거를 보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큰 흐름들이 있고, 그러고 이제 꽃은 이 꽃들을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나무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가지가 펼쳐 나오는 형태로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가지들이 보이는데 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나와서 이제 꽃이 여기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기본적인 형태를 생각하시면 이제 꽃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지가 펼쳐 나오면서 피어 있구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 바깥쪽에 겉에 드러나 있는 꽃들보다는 조금은 더 어두울 수밖에 없겠구나. 지난번에 제가 항상 아주 조금의 과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저 이 화면에서 봤을 땐 다 많은 흰 꽃이네 이런 느낌이지만 이 꽃 가지와 나무의 형태를 생각하면 안쪽에서 이제 피어나오는 거니까 저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꽃들이 여기라고 생각하면은 이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만 더 어둡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감 양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뭐 많이 쓴다고 해서 엄청 두껍게 막 위에서 붓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물감 양을 그 붓에 찍을 때 되게 쿡 많이 찍는 편이에요. 그래서 질감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 붓터치에 따라서 드러나도록.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지금 제 눈에는 이제 이 꽃밭의 형태가 약간 한 방향성을 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이제 화면은 거의 다 채워진 것 같아요. 이 정도 채우시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얼마 안 그리고 뭐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나? 그 정도 시간에서 지금 여기서 손댈 거 더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완성작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운이 좋은 날일 때. 그런 그림들은
그 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경쾌하고 가볍게 그렸는데 뭔가 화면에서 일어난 것,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 되게 좋은 느낌. 그렇게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암만 제가 이렇게 색깔을 많이 올리고 되게 신경 써서 그린다고 해도 그게 또 마음과 같지 않아서 다 그리고 나서 봐도 이건 오늘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캔버스를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아예 다른 그림으로 그릴 때도 있거든요. 사는 것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뭐 항상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계속 그리시다 보면은 되게 운이 좋은 그런 순간들이 한 번씩은 찾아오거든요. 이걸 진짜 내가 그린 건가? 내가 이런 느낌을 어떻게, 이 색을 어떻게 만들었지? 여기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명암 대비가 극명하고 극사실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 그런 순간들을 찾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멀리서 보니까 이 전체적인 그 틀은 되게 비슷하게 잘 잡아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잘 사용하는 스퀴지 같은 건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끝이 뾰족한 것도 있고 납작하면서 동그란 것도 있고, 그 유화의 경우에는 늦게 마르고 그리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을 스케치한 다음에 좀 다른 마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스퀴지를 사용해서 여기가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은데, 그러고 여기에 이런 가지를 조금 더 살려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마크들로 붓 마크 말고 붓으로, 이 평평한 붓으로 낼 수 있는 붓의 마크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국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얇고 가늘고 경쾌하면서 되게 실이 축축 뻗은 것 같아요. 이런 마크들은 스퀴시밖에 못 만들거든요. 붓으로는 이 마크를 못 만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스퀴시나 다른 재료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형태의 마크들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스퀴지 되게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시면은 이런 마크들은 붓으로는 절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이 뾰족한 끝부분을 사용해서 가지하고 이 방향성들을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여기에 왠지 가지가 하나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항상 너무 과하면 또 보기가 별로거든요. 보시면서 이제 적당하게 이 마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딜까, 그러고 적극적으로 지워주셔도 좋아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깨끗한 붓으로 김소래만 담궈서 뒷부분은 조금 더 좀 몽환적으로 약간 뭉개지는 느낌이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셔도 아예 다른 그림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여기를 조금만 그냥 있는 그 물감을 올린 부분에서 조금만 이렇게 닦아냈을 뿐인데도 되게 독특한 무늬하고 마크, 그리고 색깔이 보이거든요. 이 색깔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처음 들어올 때 설명한 것처럼 캔버스가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흰색 캔버스는 또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이 날 거거든요. 저는 이 스킨색 톤을 살짝 깔아두고 지금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형태의 색깔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밑에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 핑크색이나 오렌지색, 하늘색 이런 거를 만약에 10개 깔았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보이는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방식의 색깔과 마크가 보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흰색 꽃밭인데 왠지 눈이 막 많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이게 봄의 장면인데 겨울 같기도 하고, 어떤 실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꿈의 장면 같기도 하고,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이 약간 다르게 되는 게 또 그림을 볼 때 훨씬 재미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흰 꽃을 그렸다, 내가 얼마나 잘 그렸는지 자 보세요, 나는 흰 꽃을 그렸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와, 이 화가가 정말 그림을 잘 그렸네, 흰 꽃을 정말 흰 꽃같이 그렸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렇게 안 그리니까, 각자 해석하는 그 시간들도 저는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뭐 추상화인데 되게 낙서같이 낙서같이 마크를 되게 많이 사용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바로 우와, 나 우리 집 앞에서 흰 꽃 봤는데 완전 저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바로 다가가실 때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눈이 온 건가?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린 건가? 뭐 화면을 그린 건가? 컴퓨터 화면 게임의 한 장면인가?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다 각자의 그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이 해석에서 다양성을 좀 추구하는 편이니까, 저는 물론 이 장면을 보고 흰 꽃을 그리는 거지만, 보는 사람들은 이게 꽃밭이라고 안 느껴져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이 보여드리는 데모를 이 정도 하고 마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풍경화를 그리는데, 풍경을 지난 시간에는 되게 넓은 지역에서, 그 넓은 지역에서 들꽃들이 풀밭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그 화면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꽃나무의 부분을, 그래도 뭐 되게 들어있는 건 많이 있잖아요. 전체의 틀을 어떻게 캔버스 안에 가두고 그 흐름을 찾고, 그리고 색을 선정해서 색으로 꽃과 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쓰는 붓의 종류와 그리고 이 스퀴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형태의 그림으로, 흰 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장면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